송원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선 시간에서는 후보자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가치관을 검증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지역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실현 가능성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말로만 그치는 공약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지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윤광신 국민의힘 양평군수 예비 후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해요. 자, 후보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떻게 날씨가 좀 쌀랑쌀랑한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떻게? 날씨가 좀 추워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꽃샘추위인가? 네. 자, 우리 후보님께서 여러 가지 공약을 제시를 하셨는데 총체적으로 간략하게 총론적으로 좀 일단은 설명을 해주시고 강론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즘 경제가 좋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돈 버는 양평을 만들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돈 버는 양평은 도시가스 상수도 공급, 또 샘물 공장, 또 유람선, 또 물맑은 양평 물축제, 그리고 또 응급실 제공, 또 청년 아파트 1000세대, 그다음에 AI 단과 고등학교 유치, 도시가스, 또 휴대폰 AS를 공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정책 공약을 보니까 메인 슬로건이 돈 버는 강한 양평을 내세우셨는데 좀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네, 도시가스 상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 지역에는 도시가스가 지금 안 들어간 데가 미설치 지역이 많습니다. 돈 벌어주는 것이 바로 도시가스입니다. 반가격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2개월 면에 미설치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을 해서 우리 돈 버는 양평, 경제적으로 국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75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또 모자라는 돈이 있다고 한다면 김성교 국회의원님과 함께 국비를 또 들여서 우리 도시가스를 꼭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양평은 잘 아시겠지만은 면적이 대단히 넓어요, 그죠? 네. 그리고 산지 지형이 많잖아요. 그래서 도시가스를 설치를 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들 뿐더러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이 도시가스 사업은 좀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요, 도시가스가 지금 안 들어가는 지역은 고지대나 이런 데서 사시는 분들은 가스통 100kg짜리가 있습니다. 한 100만 원 정도 하는데 군에서 한 50% 지원을 해서 가스통을 공급해서 그래서 경제적으로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런 것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제 이번에는 샘물 공장 설립이 되겠습니다. 샘물 공장도 예전에도 민선 시대 초창기에 샘물 공장도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나중에 흐지부지 됐는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그 다음에 어떠한 규모로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양평은 물맑은 양평입니다. 그리고 청정지역입니다. 그래서 물맑은 양평, 후원만 물맑은 양평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물을 생수공장을 해서 우리가 돈 버는 양평 이것을 꼭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지역을 갖다가 어느 지역에다가 지금 여기서 해야 된다 제가 여기 말씀을 못 드리고 제가 사실 수맥을 제 사비를 들여서 두 군데 정도 봐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정 지역에 물공장을 갖다가 우리가 세우면은 정말 좋은 물, 등급이 잘 나올 수 있는 질 검사를 해서 정말 좋은 물을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예전
오래전에 우리가 청와대에 납품을 했던 그런 어떤 그 양평 샘머리들도 그 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물공장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우리 양평군의 군민들에게는 2리터짜리 하루에 한 병씩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필요하면 반 가격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도시 서울이나 아니면 우리 인근 도시에서는 제대로 돈을 받아서 우리 물공장 수입을 챙겨서 우리 5만 5천 가구 양평 군민에게 환원해 드리는 그런 어떤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예전에도 샘물 공장을 추진하다가 흐지부지 된 사례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그 당시에 저도 하도 오래전의 일이라서 무슨 이유 때문에 그만 중단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여기 무슨 샘물 공장을 설립하려 치면은 수질도 좋아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수량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할 테고 그리고 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필요한데 어떻게 그런 부분은 신경을 안 써도 되겠습니까? 예. 그 당시에 제가 군수가 됐다고 한다면은 활기차게 아마 그 실행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물공장을 한다고 해서 큰 돈 안 들어갑니다. 한 50억 정도 투입을 해서 1년이면 다 뺄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 대한민국의 샘물 소비량이 한 3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분의 1만 팔아도 한 300억 정도 예산 수입을 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돈이면은 충분히 양평의 우리 경제를 조금이라도 좀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친환경 관광 유람선 케이블카 등 설치에 대해서 예전에도 유람선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평군에서. 그러나 각종 법규적인 제약 때문에 추진하다가 중도에 하차한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여기에 보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그때는 이제 기름을 사용한 발동기 엔진을 사용한 그런 선상이었었습니다. 그런 배였었는데 지금은 배터리로 다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의 어떤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양평은 정말 북한강 또 남한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떤 좋은 조건을 가진 그런 어떤 아주 관광의 명소 그런 어떤 양평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북한강, 남한강 두 척을 유람선 두 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유람을 선을 만든다고 한다면은 관광 인프라 구축에 큰 도움이 되고 수입이 많이 생길 거라고 보고 또 볼거리 또 즐길거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 사업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양평군에서 아마 용문산에서 정확한 제가 지역 위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케이블카를 지금 설계를 해서 용역을 줘서 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양평군에서 그 결과가 작년인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 그런데 지자체마다 케이블카를 지정한 곳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너무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우후죽순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다 보니 그게 과연 많은 돈을 들여서 돈이 되겠느냐 그런 회의감도 좀 들고 한쪽에서는 그런 시각들이 좀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먼저 군수로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패했지만은 그때 제가 공약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 군수가 이제 그것을 좀 달라, 그래서 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공약 그런 것을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케이블카가 우리 양평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자파크에서 우리 백운동에서 상원사에서
용문사까지 가는데 한 2km 정도 되는데, 그것은 제가 만약에 군수가 된다면 제 임기에 못하면은 다음 군수가 할 수 있도록 그런 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시작만 해놓으면은 나중에 군수가 되는 사람이 또 마무리 짓지 않을까, 뭐 이래서 큰 어떤 그림을 그려서 케이블카 사업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케이블카를 설치한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근데 물론 잘 되는 데도 있지만 안 되는 데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다 이 잠을 얻어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정지역, 천혜의 우리 산을 갖고 멋있는 그런 어떤 지역에 케이블카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그것을 추진한 것이지, 저건 뭐 몇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네. 또 이제 물맑은 양평 물축제를 전국 10대 축제로 격상을 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에 대해서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도 이제 옥천에서 물축제를 이제 하루가 이틀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소규모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물맑은 양평입니다. 물맑은 양평에 물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12개 읍면에 계곡, 그리고 냇가에다가 물축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스를 12개 읍면의 냇가나 또 계곡에 부스를 마련해서 거기서 우리 농산물, 아니면 양평에서 나는 공산물, 모든 것을 양평 군민들이 다 나와서 팔 수 있도록 7월, 8월 2개월 60일 동안 축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사업부터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물축제를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너무 개최하는 지역이 12개 읍면 전역에다가 12개 읍면에서 개최를 하시게 되면 너무 지역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 관리 문제도 있을 테고, 관광객이 오게 되면 관리 문제도 있을 테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 12개 읍면마다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를 하게 되면 관리 인원도 그렇고 관광객도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그거 중요한데요. 12개 읍면에 축제를 실시하면 그 읍면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읍면에서 용역을 줘서 읍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한 그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농산물이나 아니면 공산물 뭐 이런 것을 갖다가 내다 팔고 막 이래서 우리 경제적으로 양평군 12개 읍면에 골고루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부를 챙겨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업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축제에 대해서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응급실에 관련 내용입니다. 양평군에 응급실을 갖춘 군립종합병원을 설립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국민들이 만족하지는 않지만은 지금도 이제 양평병원에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전부터 응급실이 좀 응급실다운 규모를 확대해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교통병원이 준공된 이후로는 교통병원에다가 이렇게 응급실을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 선술직에 나서는 분들이 그런 공약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관철이 안 됐어요, 지금까지.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쉽지가 않다라고 보는데, 네. 구체적인 보관이 있으십니까? 네, 쉽지 않은 일을 해야 됩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해야지만이 일꾼입니다. 네. 그래서 인간은, 사람은 살다 보면 병에 걸리게 돼 있잖아요. 그럼 병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병원이 있어야죠, 응급실이. 네. 응급실이 없는 데가 양평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양평에는 응급실을 갖다 군율이랑 확실하게
병원을 갖다가 우리 부지를 주더라도 병원을 갖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민자유치나 뭐 이런 걸 해서 종합병원 뭐 이런 것을 갖다 꼭 하나 하고 싶습니다. 중요합니다. 병원 꼭 해야 됩니다. 또 이번에는 신혼부부 청년에게 반값 임대아파트 1000세대를 공급하신다고 하셨는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그리고 부지는 어디다 사용을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궁금하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 우리 좀 양평에는 부탁드릴게요. 이제 그 연세 드신 분들만 많이 살고 계시는데 청년들도 사실 여기 그 살게 정부처 살게끔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임대 아파트 그런 것을 갖다가 권유로 주셔가지고 좀 저렴한 가격에 임대 아파트를 갖다가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그런 것. 그렇지 않으면은 또 12교면에 그 빈집들이 있습니다. 네. 빈집들을 갖다가 우리 군에서 싼 가격에 우리 구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우리 네. 청년들이 양평에 와서 청년 농부 거기서 그렇게 단독주택도 싸게 임대를 해서 그러니까 청년들이 모여들어서 양평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아파트 그리고 또 빈집 그걸 갖다 이렇게 마련해 주고 싶어서 공약을 세웠습니다. 네, 그런데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양평을 떠나는 이유가 저는 물론 반값 아파트도 좋다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그 이전에 일자리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청년들이 양평에서 뭐 일해 먹고 살만한 직업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자꾸만 외부로 나가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그래서 우리 양평도 규제를 받지 않는 이런 가공 공장들 뭐 이런 것을 갖다가 제가 군수가 된다고 한다면은 확실하게 많이 허가를 내주겠습니다. 제가 이제 도의원 시절에 일본의 애니메이션주라고 해서 거기 친선 회장을 했습니다. 근데 거길 가보니까 집집마다 다 삭개, 일본말로 삭개지만 정종 이런 공장을 갖다가 개인별로다가 개인 가정집에서 다 하더라고요. 몇백 군데, 몇천 군데요. 그래서 거기서 다 정종을 갖다가 한 90%, 80% 공급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양평에도 공산물 공장 뭐 이런 것을 갖다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농산물로 만들 수 있는 거, 공산물 만들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갖다가 허가를 과감히 내줘서 청년들이 정말 창업을 해서 이렇게 먹고 사는데 확실하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AI 단과대 그리고 과학기술고등학교를 유치한다라고 하셨는데 예전에 양평에 제가 알기로도 30년 훨씬 이전부터 양평에 전문대만이라도 유치를 하기 위한 그런 국민들의 노력, 그 다음에 선출직에 나서는 분들이 공약으로 많이 내세웠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양평에 전문대를 유치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없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와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이 있으신지? 네,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양평의 단과대학 전문대학교 만든다고 해서 무슨 규제가 규제에 뭐 어긋나는 일이 있습니까? 이건 정부하고 여기서 싸움을 해서라도 이것은 양평의 단과대학 또한 우리 전문대학 그리고 우리 AI 과학고등학교 이걸 세워야 됩니다. 우리 군유지가 많습니다. 우리 양평의 군유지에다가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단과대학 또 우리 전문대학을 꼭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규제가 필요가 없는데 이것을 갖다가 2년제 대학도 하나 못 세운다고 한다면 양평 국민은 뭐겠습니까? 네?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확실하게 국민들과 함께 데모를 해서라도 우리 전문대학은 그리고 단과 우리 대학 또한 과학고등학교는 확실하게 설립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 그리고 우리 생활과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상수도와 그 다음에 도시가스 보급률을 대폭 향상시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양평은 면적은 넓고
산지가 많다 보니 네. 도시가스를 갖다가 공급하기 위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상수도도 물론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산골짜기에 있는 동네들은 간이 상수도가 지금도 존재한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부연적으로 좀 설명 네. 부탁드릴게요. 도시가스 상수도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데 제일 큰 어떤 이슈가 되는 것이죠. 도시가스 반 가격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는 확실하게 집어넣어야 되고 또 높은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런 주민들이나 그런 어떤 주택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가스통이 그 100kg짜리가 한 100만 원 정도 합니다. 통 값만요? 한 100만 원 정도 합니다. 아, 가스랑 충전해서? 가스통이 있습니다. 큰 네. 100kg짜리 가스통. 예. 그것을 갖다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아. 50% 지원을 해서 그러면은 싼 가격에 도시가스보다는 싸진 않지만 그래도 일반 가스보다는 싼 가격에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100kg짜리 가스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한 100만 원 해요. 100만 원인데 가스통만요? 네네. 통만. 한 50% 지원해주면 한 50만 원 지원해주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물이나 물사업, 이런 거, 관광사업에서 거기서 지원을, 가스통 지원을 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할 거예요. 네. 맞아.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겠네요. 네, 그럼요. 산골짜기, 꼴짜기에 사시는 그렇습니다. 분들한테는. 네. 예. 자, 이번에는 그럼 마지막으로 휴대폰, 이것도 실생활과 밀접한 그런 관련 공약이신데, 양평에는 요즘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휴대폰을 사용을 하는데, 양평에는 휴대폰, AS 센터가 없다는 점을 아시고, 휴대폰 AS 센터를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좀 구체적으로 또 부연적으로 좀. 중요합니다. 이게 핸드폰 우리가 망가지면 말이죠. 네. AS점이 없잖아. 우리 양평에 휴대폰 AS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있는데, 그러면 인근 여기 이천이나 아니면 구리 아니면 저쪽 춘천 이쪽으로 나갑니다. 네. 그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AS점, 휴대폰 AS점, 이거 꼭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것은 만드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여기 우리 양평장, 용문장에 장날이면은 주차난이 아주 심합니다. 네. 그래서 양평시장, 용문시장 내에 주차타워 있지 않습니까? 네. 주차타워를 한 50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주차타워 확실하게 양평시장, 용문시장에다 꼭 만들어 놓겠다는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공약 관련해서 더 추가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제 다 끝나셨습니까?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쭉 또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앞으로 제가 군수가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 유능한 공직자들과 또 유능한 그런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 양평군이 얼만큼 잘 살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곳으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들하고 전문가 또 단체장님들 이런 분들 이장님들 회장님들 기관 단체장님들과 함께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함께 양평을 발전시키는데 큰 일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한번 믿어주십시오. 윤광신이 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대담을 통해 윤광신 국민의힘 양평군수 예비후보의 정책과 공약 그리고 지역 발전에 대한 구상을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과연 이 공약이 실현 가능한지 또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방향인지 꼼꼼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택은 결국 유권자의 몫입니다. 송원TV는 앞으로도 유권자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다양한 후보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원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윤광신 믿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